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자, 오늘부터 부동산 실거래 가격 공개 대상이 그동안 주택과 오피스텔에 한정돼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건물이 없는 순수 토지까지도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바뀌게 된 이유가 이렇게 순수 토지의 실거래 가격을 공개하게 되면 다운 토지와 같은 비정상 거래 관행을 바로잡을 수가 있기 때문이겠죠. 자, 이렇게 부동산 시장의 거래도 정상화되고 있고 현대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변하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략도 세워봐야 되겠죠. 부동산 가이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생생 부동산 클리닉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텐데요. 오늘 TV를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797-0300 문자 주셔도 되고 022077-6330번 전화를 주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2797-030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신화경제연구소 신화선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몇 가지 전해드렸던 게 바로 서울시와 이 강남구 간의 갈등을 몇 차례 전해드린 바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도 이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이 수서동 행복주택 건립을 둘러싸고 또다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 수서동 행복주택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이제 두 분이 어떻게 서울시하고 이제 어떻게 싸워서 강남구가 이기느냐, 뭐 여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도 좀 있을 건데 실제적으로 지금 이제 집단 이기주의 현상이 대표적으로 지금 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단어들 님비 현상이라든가 핀피 현상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님비 현상이라는 건 이제 내 뒷마당에는 이런 거 설치하지 말어 이런 거고요. 핀피 현상은 이익이 되는 것은 가져올라 그러는데 둘 다 집단 이기주의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강남구에서 너무 이제 본인들이 행복주택이 임대주택이 들어오면은 집값이 떨어지니까 이제 그렇죠. 싫어하시는 거죠, 상당히. 근데 개인 사유재산을 지금 강남구에서 어떤 그 압력을 가해가지고 인허가권에 상당한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한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서울시는 따로 강남구랑 다르게 이제 그 어떤 시행을 하겠다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KT에 대한 이런 그 땅들을 SH공사가 만약에 사들였을 때 허가 문제가 본인 돈을 다 주고 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금을 이제 일으켜가지고 사기 때문에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허가를 적당하게 한 3, 4년간만 어떤 이유를 대가지고 한 1, 2년만 밀어놔도 이 손해가 막대해지기 때문에 들어온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사실상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근데 허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특별하게 반대는 할 수 없지만 뭔가 이유를 들어서 잠깐 유보는 시킬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강남구가 조금 좀 강하게 나가는 건데 목동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 행복주택이 무산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이제 주민이 너무 반대하다 보면은 그럴 수도 있겠는데 사실 KT 입장에서 자체적으로 임대주택을 또 지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제 사업에서 리츠를 건설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임대로. 그래서 해서 또 SH공사가 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행복주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누군가가 또 이제 KT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운행한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얘기한 리스크들이 많이 줄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뭐 결론은 아직까지 뭐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지켜봐야 되는 입장인 거고 사실상 뭐 무산됐을 때 KT에서 또 어디다 또 팔아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든 없든 임대주택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수서 지역은 어느 면으로 보나 지금 이제 그 환승이 되기 때문에 계속 발전이 되고 가격이 오를 거라고 봐요, 주변은. 그러니까 개발이 된다는 거 뭐가 되든지 간에 이게 되면 더 좋아지고 지금 현재 모습으로 가도 나쁘지 않은 그런 형태다 이렇게 그냥 보여지고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그 뭐 행복주택이라는 거에 대한 반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게 지금 쉽지는 않을 거다. 여기까지만 이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래도 행복주택이 아니더라도 다른 식으로 개발이 된다면 이 지역 인근에 있는 뭐 부동산 집값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뭐 다른 가격들도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는 않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한 가지 이슈를 살펴봤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궁금증을 갖고 계실까요? 저는 또 그게 궁금하네요.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네,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예. 어떤 점을 도와드릴까요? 네, 제가 송파구 가락동에 네, 주상복합 아파트를 갖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를 매매하고 회원동 쪽에 있는 쌍용 플래티넘을 구매하는 것하고요. 네, 그리고 수지 성북동 쪽에 미분양 아파트 할인을 좀 많이 하고 있어서 네. 시스테이트나 자이 뭐 아니면은 조금 오래된 아파트들 그쪽으로 구매하는 게 어느 쪽이 난지 한번 여쭤보려고요. 일단 그 주상복합 아파트를 매도하시려는 결심은 굳히신 거죠? 지금쯤은 한번 이제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예. 이 쌍용과 그 수지 이 둘 예, 가운데 둘 어디가 더 중에 나은지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예, 예.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지금 실제 거주하고 계시죠? 네, 네. 근데 지금 그 하나 이렇게 주상복합으로만 움직이는 이유가 또 따로 있으세요? 아니요, 저희가 그걸 분양을 받은 거였고요. 네. 그래가지고 사다 보니까 사는 데는 불편함이 없고, 근데 비슷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매매하면 굉장히 평수가 작아지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사실은. 근데 예, 이 주변에서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작아지진 않잖아요. 이 주변에서는. 아, 가락동 죄송합니다. 근처에서는. 한 번만. 예, 가락동 근처에서는 예, 아파트를 사시면 전용이 작아지니까 그게 싫다. 예, 예. 그리고 저희가 네. 일단은 한 몇 년 정도 살다가 나중에 임대하는 수요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명동에 있는 쌍용 플래티늄은 이제 터널 지나가자마자 바로 있는 거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예, 맞죠? 예, 예. 근데 그게 월세는 알아보셨나요? 네, 월세를 꽤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얼마 받으시는 거죠? 그쪽에 월세가 뭐 500, 보증금에 따라 틀린데, 1억에 네. 한 400 정도 나올 텐데. 예, 3억에 360, 350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5, 600 월세로 하는 수요도 지금 있고. 50평대 기준으로 1억에 한 400 정도 받거든요. 근데 예. 월세를 조금 더 많이 받고 싶으면 주상복합을 예. 들어가시려고 그러면 한남동 쪽이 훨씬 좋고요. 그리고 예. 그 외국인 임대라는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 저렴한 가격에 4억 한 6, 7천대 사시더라도요. 한 5억 한 8천대 사시더라도 예. 실제적으로 월세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더 많이 여기보다. 한남동 쪽이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가 주상복합으로 지금 이제 쌍용을 가신다고는 하시는데 지금 네. 매가가 거기가 12, 3억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2010년도 예. 이후에 분양하고서 가격의 변동이 전혀 없어요. 명동은. 이게 예, 거기가 떨어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앞으로는 뭐냐면은 2010년도에 지어졌는데 주상복합이 처음에 산 거에 비해 가지고 그대로 가는 데다가 월세 네. 비율도 그대로에다가 실질적으로 이제 가격이 앞으로 빠질 일만 있지 올라갈 일은 없어요. 예, 12, 3억 정도 하는데 예, 이게 예. 이제 그냥 그것만 보자면 그러니까 작은 시장과 큰 시장을 봐야 되는데 우리 예. 시청자분께서 원래 가지고 있는 롯데캐슬이 한 70여 평 정도에서 전용이 한 50여 평 예. 정도 나오는데 예, 예. 예,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파신다 그러면 매가가 한 8억대 조금 되잖아요. 예, 그러면 그거 예. 가지고 사실은 12억, 2, 3억을 살 것 같으면요. 잠실에 있는 데로 가는 게 훨씬 나아요. 똑같은 주상복합이라고 하더라도. 연식은 더 됐더라도 잠실역 그죠. 근방으로 가시면 전세나 월세가가 훨씬 높은데 명동 같은 경우는 전세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거든요. 비율이. 그러니까 그만큼 수요자층이 약하다는 소리예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월세를 주고 살아야 되는 어떤 그쪽 내부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러면 앞으로 예. 차익을 더 낼 수 있느냐를 봤을 때 그럴 예.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다른 데 전세가가 그렇게 올라가는데 잠실 같은 데는 같은 주상복합이라고 하더라도 뭐 13, 예. 4억대의 이제 물건을 보시게 되면 전세 비율이 거의 뭐 70% 이상 훨씬 넘어가요.
그러니까 예. 예. 지금 몇 억밖에 안 하는 명동에 비해서는 잠실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게 훨씬 낫고, 또 하나가 잠실 자체적으로 이슈가 있잖아요. 롯데월드도 있고 길 건너 한전부지도 있고, 또 네. 저쪽으로는 가락도 지금 현재 개발을 예. 많이 되고 깨끗해지잖아요, 동네가. 그러면서 예, 예. 점점 레벨이 올라가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움직여도 거기에서 움직이는 게 낫다라고 보고요. 똑같은 송파 안에서. 그렇죠. 그리고 예, 예. 실제적으로 뭐 팔던 안 팔던 그 돈 주고 어디 가서 사기에는 조금 힘듭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전용대에 굉장히 저렴하게 잘 사시는 건데, 아파트로 예. 기준하자면 30평대 해미리 쪽이 있는데 연식도 좀 오래됐고, 그냥 지금 예, 거주하시는 데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 나머지 돈을 그냥 다른 데 투자하시는 게 낫다라고 보고요. 꼭 전용을 넓게 사실 거면, 아니면 13, 4억이면요 강남에 재건축 투자를 들어가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가든가, 아니면 또 하나가, 그러니까 수지에 미분양 성봉역에 예, 있는 예. 게 미분양 아파트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예, 대형 예. 평형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대형 평형.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투자의 어떤 개념보다는 일단 실거주. 거주 쾌적성이 첫 번째인데, 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좀 나이 들어서 거주를 안 하게 되면 예, 이제 임차. 세를 놓기도 원활한 이런 지역을 그 수지 그냥 비슷한 쪽은 가격대에 사실은 찾고 나중에 있거든요. 월세 놓기에는 조금 그렇고, 또 수지가요 예. 전체적으로 다 대형 평형이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예, 예. 귀하질 않아요, 내 물건만. 그러니까 사가지고 미분양이 돼서 할인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차익을 내거나 이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나중에 월세도 좀 받아야 되고, 그렇다 싶으면은 잠실 내부에서 움직이든가, 아예 아니면은 차라리. 예, 예. 외국인 이제 강남역 같은 데 가시면 주상복합이 굉장히 싸요. 근데 거기는 왜 싸냐면 예. 그냥 수요자층의 레벨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예. 올라가지 않는 월세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강남이라서 다 많이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 예. 앞으로 개발 가능성하고 여러 가지 봤을 때 한남동이나 잠실 쪽으로 움직이시는 게 훨씬 낫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예. 원래 감사합니다. 생각하셨던 것보다 눈을 조금 더 확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럴게요. 고맙습니다. 예. 자,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봤고, 두 번째 시청자분께서는 어떤 궁금증을 갖고 계실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예, 인천 부평구에 네, 갈산동 현대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네, 예, 이거를 매도를 하고 지금 월세 만기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매도하고 어디 다른 곳에 투자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네. 지금 다른 곳도 너무 많이 올라서 어디로 해야 될지 몰라서 전화드렸어요. 아직 어느 지역도 정하신 건 아니시고요? 뭐 마포나 용산, 동대문, 뭐 강남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갖고 있는 물건을 매도하고 어디로 갈아타는 것이 좋을지 신하선 대표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그 지금 인천 부평구 쪽에 무슨 아파트라고 그러셨죠? 한국 아파트요. 한국 아파트. 한국 아파트인데, 한국 아파트면은 그 GM 공장 근처에 있는 거 네네, 얘기하시는 네. 거죠. 실제적으로 전철역도 조금 이제 그 7호선도 있고 한데, 이거는 뭐 파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매가가 영 안 올랐죠, 사신 거에 비해서. 네. 계속 안 오를 지금 거예요. 예. 2억 5천에 샀는데 지금 예. 겨우 한 2억 5천, 2억 5천 5백. 몇 년 만에 몇 년 지났는데요? 2009년이요. 2009년도. 그러니까 투자가 9, 10, 11, 12, 13, 14 투자하는 그 기간 동안에 안 오른 이유는 수요자의 레벨이 올라갈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임차 수요자가 월세를 더 줄 수 있을 만큼 여기에 어떤 개발이 다른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GM이 들어오면서 이미 이제 평균이 잡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 내가 월세를 더 받아야만이 내 물건의 가치가 올라가고 전세도 올라가고 하는데, 그 기준에서 못 올라가는 거고, 여기서 월세를 올려버리면 또 다른 쪽 부평 더 안쪽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수요자가. 그러니까 네. 그만큼 대체하는 물건들이 많기 때문에 이 물건에 대해서 투자하실 때부터 차익을 내겠다든가 월세를, 그러니까 공부가 되는 게, 이걸로 인해서 이 다음 실수는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네, 그럼 네. 실제적으로 이제 매도를 하셨을 때 2억 6천이 나온다 그러면은 실거주 하시는 게 아닌 것 같으니까, 네, 지금 이제 요거를 차익이 나는 걸로 갈라 그러면은 뭐 네. 마포가 됐던 용산이 됐던 지금 현재 사는 가격이, 내가 사는 그 시점에서 가격이 얼마냐가 중요한 거고,
또 하나가 실제적으로 수요자의 레벨이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느냐, 그러니까 개발 가능성이 있느냐. 그럼 그 개발이 나중에 수요자의 레벨이 올라가는 사람들이 실제 오는 거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네. 개발이라는 것도 기본 계획에 맞춰져 있는 개발은 무산될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고, 개발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관리 계획, 5년마다 발표하는 그 관리 계획을 따라가셔야 내 물건의 가치가 몇 년 뒤에라도 상승을 하고 계속 그렇게 개발이 되는 거를 지켜보시다 보면 5년 뒤에 내가 물건을 팔아도 되고 아니면 그때 가서 또 안 팔고 가져가도 또 계속 차익이 나는 그런 지역들은 따로 좀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중공업지가 발전되어져 있는, 중공업지가 깔려져 있는 당산동이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길 건너 청담동 바로 길 건너에 있는 성수동이라든가 아니면 월세 비율이 좋은 그런 곳들로 가셔야 되고, 지금 월세는 그냥 뭐 얼마 안 하지만 앞으로 개발, 예를 들자면 한 2억 한 8, 9천대 물건들이 3천에 한 8, 90 정도 나와주는 것들이면 사실은 임차가 이렇게 높진 않거든요. 그런데 네. 월세는 월세대로 받고 있는데 차익이 많이 나와주는 송파 지역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뭔가 내용을 알고 그냥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 지금 마포 같은 경우도 실제로 그 지역이 어디냐, 위치가 어디냐, 몇 평이냐에 따라서 내용이 완전 달라져요, 지금. 아. 그러니까 마포에도 다 옛날에 지어진 오피스텔이 많거든요. 오피스텔 네.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은 차익을 내주는 게 아니라 월세만 좀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투자 금액 가지고는 많은 차익을 낼 수가 있고, 만약에 본인이 나이가 좀 젊고 2억 6천이라는 돈이 전세를 빼고 나서 얼마 정도가 현찰이 되시는 거죠? 아, 이거 지금 월세로 하기 때문에 네네. 이 돈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융자는 없으시고요. 네네. 그러면 2억 6천 가지고 예를 들어서 꼭 월세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은 이 2억 6천 가지고 2년 동안에 1억 이상의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충분히. 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한 곳에 딱 저기 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공부를 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느 지역은 다 지역은 정해져 있지만 그 지역 내에 얼마에 내가 물건을 사느냐가 중요하고, 어떻게 지어지고 어떻게 앞으로 관리가 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혹시 되신다 그러면 세미나에 오시면 좀 핸들링을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시청자님, 네. 일단 지금 갖고 계시는 매물을 팔아야 되는 건 알겠는데 그 돈을 갖고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 좀 막막한 상황이니까 시청자님 갖고 있는 자산과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관심 있는 지역, 뭐 여러 가지를 좀 챙겨 오셔서 저희가 프로그램 말미에 소개해드리는 이 신화순 대표의 무료 세미나에 직접 참여해 보시면은 훨씬 더 구체적인 내용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꼭 시간 체크하셔서 가능하시면 참가해 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지금 그 네. 전화하신 시청자분께서는요, 이게 그 팔려가지고 내가 팔린 다음에 그 돈 가지고 투자를 하려고 그럴 때는 1, 2년이 지나게 되면은 좋은 가격에 물건을 사기가 어렵습니다, 상당히.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다른 그 방법을 이용해서라도 사놓고 갈아타기를 하셔야지 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 전략들까지 직접 방문하시면 알 수 있게 되니까 저희가 잠시 후에 이 신화선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점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지금 그 강남구 역삼동 금호 어울림 아파트 지금 거주 중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내년에 3월쯤에 이사 계획이 있어서요. 네. 이거를 지금 매매를 하고 가야 할지 계속 그냥 전세 두고 가야 할지 문의 좀 드리고 싶어서요. 가격이 상향할지 잘 네. 모르겠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만약에 가격이 오른다면 당연히 전세를 주고 가야 되겠죠. 네, 네. 한번 어떻게 전망이 되는지 신화선 대표 네.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그 지금 실거주하고 계시는데 사신 지 오래되셨어요? 아니, 저희도 매매한 지 1년 좀 지났어요. 그럼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차익이 조금 나셨을 텐데 네, 지금 조금 얼마 주고 사셨죠? 저희는 6억 7천에 샀어요. 음, 금매로. 그래서 네. 지금은 얼마 해요, 시세가? 제가 알기로는 한 7억 7, 8천 하는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일단은. 예. 지금 이제 걱정되는 건 이게 하락될까봐, 그죠? 근데 네. 어차피
세금이 있기 때문에 2년은 가져가셔야 되잖아요. 비과세 받으려면. 그러니까 네. 실제적으로 지금 1년은 지났으니까 다른 주택을 사셔도 돼요. 일시적 2주택은 1년 있다가 사셔야만이 인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는 거 3년이 문제가 아니라 살 때도 1년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1년 지났으니까 다른 주택을 사셔도 되는데 지역 특성을 보시게 되면 제가 지도를 좀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자, 보시게 되면 우리 이제 시청자분의 물건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아래를 보시면은 이제 도곡동이 다 자리 잡고 있어요. 자, 이쪽 지역은 실제적으로 그 교육이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집값이 네.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에 뭐 많이 올랐다가 잠깐 주춤하고 떨어질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계속 집값이 그 이상 이하로 본인이 상가격보다 밑으로 떨어지거나 그럴 일이 없어요, 여기가. 왜냐하면 여기에서 지금 집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그 본인이 주택을 못 사시는 분들이 보통 이렇게 역삼도 위쪽에 이렇게 거주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값은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다른 데 가시더라도 전세를 놓고 가시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이주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아, 직장이 그 삼성 동탄 쪽이어가지고 아빠가. 동탄에 실입주 하세요? 아니요, 거기도 이제 그러니까 그것도 여쭤보고 싶은데 그쪽에 저희가 사는 게 좋을지 전세로 가는 게 좋을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동탄은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들어가셔갖고 그럴 수가 차익 없어요. 내고 팔고 나오려면 실거주라서 정신 네. 없으니까 저는 이제 전세로 가셨으면 전세요? 좋겠고,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근데 동탄에 이제 전철도 많이 생기고 다 좋아지긴 하지만 장기적인 투자로 봤을 때 언제 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좀 전세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지금 이제 들어가실 때 그 가격이 또 할인하는 게 있으면 또 그거는 또 다른 얘기가 되겠죠. 지금 여기 지금 사시는 이 물건 자체도요. 그 전세를 놓고 움직이세요. 여기도 팔지 마시고 괜찮으니까 내년쯤 되면 3월, 4월 지나고 나면 이주 세대 때문에 또 난리 나요. 강남이. 그러니까 뭐 그때 뭐 매도해도 그때 더 되니까. 오를 수 있어요? 예, 혹시라도 뭐 꼭 움직이셔야 돼서 팔아야 된다 그러면 어차피 2년 기다리셔야 되는데 2년 가져가셔도요. 이거 빠지진 않을 거예요. 한동안은. 아, 네네. 더 오를 수 있어요? 순간 더 오를 수도 있는데 예, 지금 이제 오르신 거에서 뭐 왔다 갔다 하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시청자분들의 고민을 들어봤는데요. 저희가 앞서 이 통화를 하면서도 이 시청자분들의 고민이 다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신화선 대표의 무료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신화선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입니다. 주제는 베이비 부머 세대의 노후 준비를 위한 소액 투자 및 재건축 투자고요. 12월 26일 토요일, 29일 화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열립니다. 궁금하신 점은 02797-03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저희가 시청자분하고 통화를 하면서도 방송을 통해서 못다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많죠. 예, 그런 것들에 굉장히 대해서 좀 많습니다. 무료 세미나에 참여하시면은 네. 도와주실 수가 있겠죠? 보통 이제 물건 사갖고 오셔가지고 세금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 네. 이런 것도 많이 물음을 하시고 네. 또 이제 실질적으로 그 자리에서 그 직문직답으로 또 풀어드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네. 그거는 기다 아니다 이런 것도 이야기해드리고 오신 분들이 이제 그 부동산 투자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으시고선 실제적으로 뭐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알고 가시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네. 많은 만족도가 있는데 세금하고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의 그 세미나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주택임대사업자법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디테일하게 또 이야기를 해드리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무료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화경제연구소 신화선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매물 소개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으로 나오는 매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02-2077-6392번으로 언제든 전화 주시면 되고요. 매물 정보 도와주실 두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아하 부동산 투자연구소 박준영 소장, 이해날 투자연구소 송승현 소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준비된 총 3가지의 매물 지금부터 만나봐야 되겠죠. 첫 번째 매물은 송승현 소장이 준비했는데 어떤 매물 가져오셨습니까? 네, 이곳을 보시면 서울이라든지 지방분들이 아주 관심을 많이 갖고 투자를 많이 원하십니다. 그만큼 다양한 개발 호재가 많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 입지라든지 향후에 그 투자에 대한 가치 증대가 으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용산구 원효로 1가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원유로 1가로 가보도록 하겠고, 자, 이어서 2가지의 매물은 박준영 소장이 준비하고 있거든요. 어떤 매물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기본 원칙이라 할 수 있죠. 싸게 집 사고 임대 수익 보고 시세 차이장 놀이자 했는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매물은 그렇습니다. 소액 1,000만 원 투자로 지역 개발 프로젝트 그리고 편의시설 확충 그리고 교통망 증대, 유입인구 증가 등으로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이 가능한 강동구 천호동 매물과 수익성, 안정성, 황금성의 부동산 투자의 3박자를 갖추고 있는 강남구 역삼동 매물 준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천호동과 역삼동 매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첫 번째 매물이 무엇인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물입니다.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5호선 구분다리역에서 걸어서 7분 거리고요. 12월에 완공이 됐습니다. 6층 건물에서 5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3억 2천만 원, 전세 보증금 3억 1천만 원 감안했을 때 실투자 금액 약 1천만 원 예상됩니다. 자, 첫 번째 매물은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박준영 소장이 이 매물의 추천 포인트 먼저 정리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4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다양한 개발 사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크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개발 여지를 갖추고 있는 본 매물 지역은요. 저평가된 지역으로 노후된 건물이 많아 심각한 지역 불균형 초래로 인해 빠른 개발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어 풍부한 미래 가치가 예상되고요. 그리고 강남구 지역 발전의 두 축이라 일컫는 고덕상업업무 복합단지, 그리고 상일동 삼성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개발과 더해 천호 뉴타운 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어 이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크게 기대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역세권 개발에 따른 집가 상승을 예상할 수 있는데요. 지하철 5호선 구분다리역과 도보 7분 거리의 역세권 지역에 위치하여 강남권까지 20분대 진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2016년 황금라인 9호선 그리고 5호선 그리고 2017년 8호선 등의 연장 개통 예정으로 현재도 편리한 대중교통이 앞으로 더욱더 편리해질 것은 물론 역세권 개발에 따른 휴강 효과까지도 크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재건축 이주 수요와 대기업들의 입주인데요. 고덕지구라는 둔촌지구 그리고 강남지구 등 대단히 재건축 사업과 그리고 천호 뉴타운 그리고 천호 성내 재정비 촉진지구 등 많은 이주 수요와 더불어 대기업들의 입주로 상주인원 유입과 유입인구 증가 등으로 인해 임대 및 매매 시장이 더욱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져 임대가 상승과 집가 상승의 동방 상승을 크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소액 투자로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다양한 지역개발 사업으로 인해 1,000만 원의 소액 투자로도 시세 차익이 가능하고요. 월세 전환 시에는 저금리 시대 안정적인 고수익이 예상되는 지역이다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그 추천 포인트를 들으면서 자료 화면으로 이 건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조금씩 다 보셨을 텐데 건물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어서 입지 여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양한 학군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인근에는 천호, 그리고 이제 천일, 그리고 이제 고명초등학교, 그리고 천호 강일중학교, 그리고 성덕 여자중학교, 성덕 배재 한영 외국어고등학교 등 다양한 학군이 형성되어 있어 학부모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지역이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교통의 유충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심과 외곽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 유충지로 올림픽대로, 그리고 외곽 순환도로, 그리고 중부 고속도로, 그리고 고리 암사교 등이 인접하여 서울 도심과 수도권 그리고 전국으로 이동이 편리하고요. 더해 지하철 5호선과 상일역에서 하남 이사지구까지 연장 발표와 2016년 지하철 9호선 그리고 2017년 8호선이 연장 개통을
앞두고 있어 앞으로 교통 여건은 더욱더 좋아질 것이다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도심 속의 휴식 공간과 편의시설인데요. 도심 지역에 침투할 수 있는 한강공원과 가깝게 일자산 자연공원, 그리고 암사 유적지 등 우수한 자연 역사 문화 환경과 일자산에서 한강까지 구 전체를 아우르는 도심 환상형 그린을 구축하여 생활 주변 어디에서든지 그린을 통해 일상 속의 산책과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휴식 공간을 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주변의 편의시설 또한 풍부하여 암사 종합시장, 그리고 뭐 관공서, 대형마트, 백화점, 천호, 로데오 등을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교통 및 주거 환경, 더해 자연 환경까지도 잘 갖춘 우수한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다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강동구 천호동이 어떤 입지 여건을 갖고 있는지 들어봤다면 이제는 투자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변 지역에 어떤 개발 호재가 있는지 정리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본 매물지는 다가구나 다세대 등 노후된 지역에 밀집된 지역 내 낙후 지역으로 개발 여지가 풍부해 미래의 가치를 예상할 수 있고요. 강동구는 베드타운에서 비즈타운으로 도시로 변신 중인데요. 국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제2지구의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78,144제곱미터에는 200여 개 중소 엔지니어 업체가 들어설 예정으로 인근 제1지구 첨단 업무단지의 삼성 엔지니어 등과 함께 동종 산업 집적화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크게 예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3지구의 고덕상업 업무 복합단지는 23만 4,523제곱미터에 최적의 비즈니스 환경을 갖추고 있어 많은 기업들이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곳으로 앞으로 비즈니스 R&D 시설, 그리고 유통, 상업, 문화시설, 그리고 관광, 숙박시설 등이 들어설 계획으로 이들 지구에 기업들이 모두 입주하면 경제적인 파급 효과는 10조 9천억 원, 그리고 고용 유발 연간 6만 2천 명, 그리고 임차 수요가 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더해 천호 뉴타운 사업은 도시 부적격시된 집착촌과 그리고 노후화된 재래시장을 정비하여 쾌적한 서울 동남권의 신주거문화 중심지로 개발 사업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고요. 사업이 완료되면은 1구역에는 지하 5층에서 지상 40층에 주상복합 상가로 들어설 예정으로 지역 상권 가치 상승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하고요. 더불어 천호 성내 재정비 촉진지구, 그리고 고덕지구, 그리고 둔촌지구 대단위 건축 사업으로 많은 이주 수요와 더불어 대기업 상주인은 유입으로 인해 임대 및 매매 시장이 더욱더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임대가 상승과 집가 상승의 동방 상승을 크게 기대할 수 있는 개발 호재가 많다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매물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들어보고 있는데 저희가 예고해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봤었던 이 건물에 대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과 함께 소장님이 좀 정리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12월 초 완벽하게 준공이 완료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직접 오셔서 확인하시면 굉장히 럭셔리하니 아주 고급스러운 다세대 주택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총 6층 중에 5층입니다. 그리고 전용이 79.85제곱미터, 그리고 대지가 33.05제곱미터에 방 3개, 욕실 2개, 주방과 분리된 넓은 거실과 그리고 발코니를 갖춘 3룸입니다. 필드티 구조에서 보기 드문 100% 주차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그리고 LED 전등, 그리고 방범용 CCTV, 그리고 무인 택배 설치와 최고급 빌라에서 볼 수 없는 전기 쿡탑이 내장된 식탁 설치, 그리고 고급 자재로 내장 시공 및 결로 방지 시공과 옥상에 개별 창고와 개별 텃밭을 갖춘 건물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가격은 얼마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가격은 분양가 3억 2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투자자께서 지금 시청하시는 시청자께서 보시면 이렇게 강동구가 왜 이렇게 분양가가 비싼가 하신데요. 전용이 굉장히 넓습니다. 24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렴한 분양가 3억 2천이고요. 임대가는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임대차 조건부로 실투자 1,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월세를 생각하시는 투자자께서는 대출을 잘 이용하셔서 월세를 계획해 보셔도 안정적인 고수익이 가능한 그런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매물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들어봤습니다. 이 매물에 투자할 때 유의할 점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한 가지 정리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불안정할 때는요, 일단 소액 투자로 접근을 하셔야 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쓰리룸은 투자 측면에서 가치가 굉장히 무거우나 지역 특성에 따라 가치가 틀리므로 직접 이 지역은 쓰리룸이 투자 가치가 높으므로 현장에 직접 나오셔서 면밀히 검토 투자하시는 게 올바른 투자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매물 만나봤습니다.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매물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두 번째 매물은 원효로 일가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매물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일가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효창공원 앞 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고요. 내년 4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6층 건물에서 2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2억 5천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2천만 원 감안했을 때 실투자 금액 약 3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매물은 원효로 일가에 위치한 매물이네요. 이 매물이 갖고 있는 투혼 포인트, 송승현 소장이 정리해 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아주 저평가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본 매물 용산에서도 굉장히 저평가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주변 일대를 보시면 현재 뭐 이제 타워 크레인 등을 볼 수가 있겠는데 그만큼 현재 진행형과 함께 그 개발 호재가 아주 듬뿍 담아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다양한 역세권의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본 매물 6호선을 비롯해서 1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 등 또한 이제 KTX라든지 GTX까지 그 광역적인 교통망까지 자랑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시게 되면 본 매물은 그 용산에 대한 그 주택 희소성을 뽑을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주택에 대한 희소성과 함께 향후에 이곳이 건축이 된다면 아주 인테리어가 훌륭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고 향후에 높은 투자 가치, 그다음 매도 차익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다는 것을 추천 포인트라고 뽑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매물에 대한 추천 포인트를 총 3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그 가운데 하나씩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입지 여건입니다. 어떤 입지 여건을 갖고 있습니까? 네, 이 용산을 보시게 되면 서울의 아주 중심에 위치를 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교통적인 큰 장점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본 매물 그 6호선 효창공원역 그 도보 5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효창공원역 같은 경우는 상단 쪽에 공원 조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그렇게 된다면은 공원 한편에 그 출구가 새롭게 지금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도보 거리는 더욱더 단축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 정도 소요되는 그런 곳으로 변모, 역세권 매물로 변모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그 본 매물 주변 일대를 보시면 다양한 역을 이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좌측으로 보시면 공동역을 이용을 하시면은 그곳 같은 경우 쿼트러블 역세권이 되겠죠. 5호선과 6호선, 그다음 경의선, 공항철도를 이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우측을 보시면 삼각지역 4호선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남영역 1호선, 그다음에 서울역과 그 용산역을 이용을 하시면은 KTX라든지 향후에 GTX까지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그 다각적으로 역세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단 쪽으로 보시면은 올림픽대로라든지 강변북로까지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도로망까지 아주 훌륭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본 매물 주변을 보시면 학군을 볼 수 있겠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인접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숙명여대 바로 인접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가 임대 수요까지 끌어안을 수가 있겠고요. 주변을 보시면 남산을 비롯해서 한강공원, 그다음에 효창공원까지 녹지공간 매우 풍부하게 조성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주변에 이제 롯데마트라든지 이마트 등 생활권이 아주 훌륭하고요. 그다음에 용산역이라든지 서울역, 그다음에 그 명동이라든지 그다음에 남대문까지 주변 상권이 아주 풍부한 생활 인프라까지 갖춘 그런 입지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매물이 갖고 있는 미래 가치가 있어야지 투자를 했을 때 뭐 차익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얻어갈 수가 있겠죠. 개발 호재는 주변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그 호재적인 면을 보시면은 첫 번째로 내년부터 이제 개방이 점차 개방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용산 민족공원을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이제 공원이 갖고 있는 프리미엄에 대한 가치가 아주 눈에 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곳이 이제 개방이 되면서 그곳 일대 이제 집가 상승에 대한 집가 상승 가치를 한번 노려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본 매물에서 바로 전면부 캠프킴 기지를 볼 수 있겠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그 50개층 높이로 되는 빌딩이 8개가 이제 들어선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곳 일대 한 부분이 빌딩 숲으로 변한다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곳 일대가 입지규제 최소지구, 그 중심 상업지구보다 더욱더 가치가 높은 그런 토지가 되겠는데요. 그거에 대한 주변의 집가 상승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본 매물에서 이제 전자상가 일대를 보시게 되면은 특급 호텔, 엠버서드 호텔이 들어서게 되겠습니다. 그게 세계동으로 들어서게 되겠는데요. 서울시에서도 세계동 호텔이 특급 호텔이 들어오는 거는 뭐 잘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례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또한 그 용산역 일대가 이제 내년부터 면세점 사업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호텔과 함께 면세점이 들어오면서 이곳에 대한 그 고용 창출과 함께 그다음에 더욱더 사업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더욱더 증대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본 매물 이제 30m 앞으로 보시게 되면 효창 5구역 또 하단 쪽에 효창 4구역이 이제 재개발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본 매물에서 이제 전세가 이제 한 바퀴 두 바퀴 돈다면은 그곳 일대가 이제 주거 환경이 개선이 되면서 더욱더 많은 그 주택으로서의 가치 증대가 당연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본 매물 같은 경우 원효로 초입에 들어서게 되겠습니다. 그곳 일대가 이제 재개발이라든지 현재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 완료된 그런 지역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집가 상승을 계속적으로 가져왔다라는 사례를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본 매물 이제 용산 일대를 보시면은 강남과 연결되는 신분당선 착공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강남가는 13분, 그 다음에 세정거장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강남의 업무타운과 용산의 업무타운이 합쳐진다면 큰 효과, 고용 창출까지 연계성, 그 교통망 증대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개발 호재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은 지금 그 용산구 원효로 1가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에 대한 매물 정보를 듣고 계시는데 이제는 이 매물이 갖고 있는 특징을 들어볼게요. 매물이 어떻게 지어질 것이고 또 언제 준공이 완료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설명해 주실까요? 네, 본 매물은 이제 내년 4월에 준공 예정에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본 매물 앞에 이제 전면부에 도로가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40세대 두 개 동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지금 예상으로는 지하와 지상이 주차장이 나오기 때문에 또한 면적이 넓기 때문에 주차가 100%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본 매물 1층에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또한 CCTV라든지 보안문, 그 다음에 실내에는 풀 옵션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입주자들이라든지 신혼부부가 굉장히 선호를 하는 그런 인테리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그 프루지오에서 전문적으로 시공했던 분이 이곳에 시공에 들어가기 때문에 건물 또한 매우 튼튼하고 외벽이라든지 그 건물의 견고성은 더욱더 단단한 그런 건물이라고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가격은 얼마입니까? 지금 본 매물 같은 경우 용산에 투자를 하실 때 그 가격이 부담돼서 투자들을 많이 망설였던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매물 매매가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매매가는 2억 5천만 원 정도. 매매가 2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세는 약 2억 2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로 활용을 하셔서 투자를 하시면은 3천만 원, 용산에서 아주 저렴한 그 소액 투자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수익형 상품으로 보시면은 3천에 80만 원 정도 높은 수익률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매물에 대한 요목조목 이야기를 다 들어봤는데 이 매물에 투자할 때 유의할 점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정리해 주세요. 네, 용산을 투자를 하실 때는 용산에는 굉장한 그 특성이라든지 장단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투자하실 때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텐데요. 그만큼 보험 매물 용산 지역에 투자를 하실 때는 전문가와 함께 같이 상담을 하시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신 다음에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용산구 원효로 1가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매물은 박준영 소장이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세 번째 매물입니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과 분당선이 지나고 있는 설릉역에서 걸어서 1분 거리고요. 2016년 1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5층 건물에서 4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3억 6,500만 원, 전세 보증금 3억 4천만 원 감안했을 때 실투자 금액 약 2,5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이번엔 다시 강남구로 돌아왔는데 이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매물
어떤 추천 포인트가 있는지 박준영 소장이 정리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 우선 황금성과 풍부한 임대 수요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대기업 본사들의 대형 업무 시설들이 밀집돼 있고요. 그리고 상권이 집중되어 있어 혼자 사는 직장인들이나 상점의 종사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으로 임대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고 지속적인 임대가 상승을 예상할 수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 강남은 희문, 경기, 그리고 서울, 그리고 중동고등학교, 그리고 경기 숙명여자고등학교 등의 유명 고등학교와 대치동 학원가가 이취함으로써 교육 여건이 매우 좋아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지역으로 학군 수요 또한 풍부하다 할 수 있습니다. 더해 강남 지역의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한 대규모 재건축 이주 수요까지 가세하여 임대가 상승은 물론 지가 상승까지 바라볼 수 있는 매물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소액 투자입니다. 2,500만 원의 소액 투자로도 강남 중심 지역의 고급 투룸에 투자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단기 시세 차익은 물론 월세 전환 시에는 높은 수익이 예상되는 매물이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다양한 개발 호재로 삼성 한전부지 옆 영동도로에는 광역 급행 철도, GTX, KT 등 수도권 철도 노선 6개가 신설될 예정인데요. 영동대로 지하 통합 개발은요, 코엑스 지하 상업물과 옛 한국전력 본사 부지를 연결하는 2호선 삼성역에서 9호선 봉온산역까지 지하에 6개 광역 도시철도 통합 환승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규모 복합 환승 센터로 개발해 상업, 문화 등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는 프로젝트로 이 지역을 광역적 교통 접근성이 보장되는 교통 허브이자 국제적 명소로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지역 경제 활성에 따른 임대가는 물론 매매가 상승에도 크게 일조할 것으로 예상되어 투자 가치가 높다 하겠습니다. 네, 추천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이제 세부적으로 입지 여건을 들어볼게요. 어떤 입지 여건을 형성하고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다양한 교통망 구축인데요. 이 지역은 세계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 지역에 위치하였습니다. 지하철 2호선 선전등역과 도보 1분, 그리고 분단선과 도보 1분, 그리고 9호선 선전능력을 도보 7분에 이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경부, 호남 등 각 지역으로 연결되는 고속도로 및 그리고 수도권과 연계되는 도시 고속도로, 그리고 도심과 연계되는 한강다리, 그리고 남부 순환도로, 그리고 내부 순환도로, 도심 고속화도로, 그리고 올림픽도로, 강변북로와의 접근성이 용이하고요. 그리고 더해 남부 시외버스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 그리고 화물터미널, 도심공항터미널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통망이 구축되어 있어 수도권은 물론 전국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완벽한 생활 인프라로 국립중앙도서관, 그리고 예술의 전당, 그리고 국립국악원, 대법원을 비롯한 법조타운, 그리고 조달청 등 전국 규모의 중요 기관들과 갤러리를 비롯한 대형 백화점, 그리고 쇼핑센터, 그리고 재래시장, 그리고 강남 세브란스 병 등을 빠르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한민국 교육 1번지에 걸맞게 휘문, 경기, 서울 중동고등학교, 그리고 경기 숙명여자고등학교 등 유명한 고등학교와 대치동, 학원가가 가깝게 위치하여 교육 여건이 매우 뛰어나 학부모들을 선호하는 지역으로 생활, 그리고 교통, 환경, 그리고 더해 교육 환경까지도 잘 갖춘 입지를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자, 강남구 역삼동은 주변에 어떤 개발 호재를 갖고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최고의 이제 뜨거운 하시라고 그러겠죠. 그래서 삼성동 한전부지 개발인데요. 강남의 마지막 금살의 땅으로 평가받는 삼성동 부지 79,342제곱미터에 현대차가 구상하는 글로벌 비즈니스센터가 들어서고 서울시가 추진하는 삼성동 무역센터 일대 193,386제곱미터를 강남 마이스 관광 특구로 지정했고 코엑스에서 잠실 운동장 일대 약 72만 제곱미터를 국제 업무, 마이스, 그리고 스포츠, 문화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갖춘 국제교류 복합단지 지구와 서울시의 종합발전 계획과 연계되면 상업, 그리고 문화, 그리고 관광계 등이 한데 어우러진 콤팩트 시티로 조성될 예정이고요. 현재 3종 일반 주역인 한전 부지는 종상향이 예상되어 현재 허용 용적률이 800배로 3배 이상 늘어나면 기존보다 연 면적을 3배 이상 늘린 고밀도 개발이 가능해져 제2 롯데를 제치고 국내 최고층 건물을 등극하여 서울시 강남을 대표하는 랜드타워 마크로 자유매는 물론 지역 부동산 가치 상승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권 대단위의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많은 이주 수요와 더불어 대기업 개발에 따른 상주인원 유입으로 인해 임대 및 매매 시장이 더욱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져 임대가 상승과 지가 상승의 동방 상승을 크게 기대할 수 있는
많은 개발 호재를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네, 건물이 어떤 모양으로 지어지게 될지 건물 이야기도 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2016년 1월 준공 예정인 대지 면적이 245평의 단지형 고급 다세대 주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총 5층 중에 4층입니다. 그리고 분양이 48.13제곱미터, 대지가 21.05제곱미터에 방 2개, 그리고 욕실, 그리고 거실 폭이 약 4m의 넓은 거실로 이루어진 투룸이고요. 다세대에서 보기 드문 1대1 주차가 가능하고 엘리베이터라든지 방범용 CCTV, 그리고 무인 택배함 설치와 옵션으로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빌트인 냉장고, 전기 쿡탑, 붙박이장 등을 제공하고 고급 내외장재 시공 예정이며, 특히 다세대에서 볼 수 없는 드레스룸 제공과 거실의 폴리스타인을 이용하여 고급스럽고 세련되게 신축할 건물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가격은요? 네, 분양가 3억 6,500만 원입니다. 임대가 3억 4천만 원이고요. 그래서 실투자 2,500만 원이고요. 이쪽은 월세 수익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잘 계획하여서 월세 수익도 고수익이 가능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만나봤습니다. 자, 어떤 매물이었는지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이었고요. 오늘 매물 정보 도와주신 두 분은 아하부동산 투자연구소 박준영 소장, 이해날 투자연구소 송승현 소장이었고요. 저희 부동산 가이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